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노후를 다르게 만드는 5가지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60대들의 재취업 이런 것들에 대한 방송들이 많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전에 1인 1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그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방송이 될 때 보면은 댓글에 꽤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평생 일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볼멘 소리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당연한 이제 의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60에서 64세의 이제 고용률이 64% 정도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대 중반까지는 꽤 많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전히 이제 재취업 시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살펴볼 바는 우리는 과연 이제 평생 일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이제 60대 정년 후에도 이제 60대에도 일을 한다기보다는 정년 후에도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바는 과연 우리의 노후 준비와 서구 사회의 노후 준비, 그 기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기반의 차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서구 사회와 같은 그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제일 이제 서구 사회하고 비교해 본다면요.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공적 연금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인데요. 준비를 본다면은 결국 납입 기간과 보험료율,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율이 대략 한 평균 18% 정도입니다. OECD 국가들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5%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평균적으로 18%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9%이고 이번에 연금 개혁으로 이제 13%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 자체가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공적연금에 대한 이제 저축액이 적다는 소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축액뿐만 아니라 이제 납입 기간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적연금에 납입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 35년 정도, 대략 그 정도 이제 공적연금 납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략 한 몇 년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들 길면 한 10년 정도 짧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는 20년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훨씬 짧은 것이죠. 그 납입 기간과 보험료율 자체도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제 추정치에 따르면은 2050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사람들, 지금부터 한 25년 후이죠. 그때 수령할 사람들은 그러면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평균 얼마가 될까 추정해 놓은 거 보면은 그 기간도 이제 24년 남짓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납입 기간이 짧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적연금이 노후에 소득의 가장 기반을 형성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용시장입니다. 정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디어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출신의 이제 나사에 있는 수석연구원 분인데요. 이분의 연령이 83세인가 그렇습니다. 현역으로 계속 뛰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에는 이제 정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연구 활동을 하고 업적을 내고 하면은 본인이 원하면은 정년 없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시장에서 잘 아는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70대고 이렇게 해도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영국은 이제 정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55세 정도 전후이고, 그 다음에 뭐 50대 초반에도 지금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사회는 정년이 얼마일까 하는 것인데요.
대략 서구 사회 정년은 65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기업이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서 정년은 60세이지만은 그 근로자들을 가급적 한 70세까지는 이제 계속 고용한다 하는 이런 이제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정년은 훨씬 짧은 편이죠. 65세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주된 직장에서 나가는 연령인 55세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거의 이제 10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취업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거의 한 40% 정도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있다가 보면은 또 소득이 거기서 또 한번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액이 보통 가장 많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50대 정도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 소득이 많을 때 이제 저축액이 많아지는데요. 정년이 이렇게 빨라지고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 빠르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50대에 저축을 스텝업해서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이제 절대적으로 짧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서구 사회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공적 연금이나 정년 같은 경우 나의 소득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출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더블 케어의 문제입니다. 더블 케어 단어가 의미하듯이요. 양쪽으로 이제 케어한다는 것이거든요. 자녀들, 성인 자녀를 케어하고 노부모님을 케어하고 이 양쪽으로 이제 케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더블 케어란 말은 사실은 일본에서 나타난 사회 현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케어해야 되는 이 더블 케어 문제가 이제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더블 케어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뭐냐 하면은 자녀를 케어하는 데 드는 지출 비용, 그리고 노부모를 케어하는 데 드는 지출 비용이 일본에 비해서 혹은 서구 사회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제 성인 자녀 혹은 그 전에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자, 교육비 지출 많죠. 그 교육비가 주로 사교육비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혹은 부모와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출 비용도 큽니다. 요즘 청년들 이제 실업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케어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세 정도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같이 케어를 하게 되면서 그 비용이 이제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노부모님을 케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의 노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연금 제도가 일찍 정착되었기 때문에요. 그 부모님들의 연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고령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 시스템 혹은 연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베이비 부모를 보신다면 그 부모님 세대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복지 시스템도 아직 그렇게 완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개인들이 이 부분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일제 케어 이런 언제 되게 불편하시면은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 한 달에 드는 이제 간병 비용이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50대, 60대 한 중반까지 이렇게 주된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50대 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나오면서 재취업을 해서 소득이 떨어진 데다가 더블 케어로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축이 줄어들기는커녕 자칫하면은 마이너스 저축이 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우리 서구 사회와 우리나라와 다른 이제 세 번째 지출 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공적 연금이 있다면은 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아마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격이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고, 그전에는 퇴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이제 일찍부터 도입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7년, 98년 IMF 외환위기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중간정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이 이렇게 누적으로 쌓여 있지 않다 보니까요.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 틀어먹다 보니까 정작 지금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 아시다시피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형은 이제 본인이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DC형의 거의 90% 정도, 자산의 90% 정도가 예금으로 이렇게 운용을 되다 보니까 자산이 그렇게 잘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예금 금리가 거의 2%대 이러니까요. 자산 축적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적 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에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은 여전히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도 인출의 문제, 그 다음에 사적연금의 운용 효율성 문제, 한마디로 저수익성 문제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퇴직연금을 통해서 퇴직할 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혹은 축적된 자산의 규모도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중요한 것이 공사적 연금이 또 마치 두 개의 바퀴처럼 노후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여전히 지금도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이제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에 본다면은 평균 수명은 길고 건강 수명은 짧습니다. 왜 수명의 이야기를 하냐 말씀드리냐 하면은 수명이 지출 금액의 노후 지출 비용의 절대적인 요인인 것이죠. 내가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은 매년 4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10년이면은 무려 4억 원이 되게 되니까요. 평균 수명의 여부, 그리고 내가 아파서 질병을 통해서 지출되는 노후 지출 비용 등등을 감안할 때 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여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명이 현재 몇 살 정도일까 하는 것인데요. 남성, 여성의 합쳐서 평균 수명은 84세입니다.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일본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이제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죠. D를 잇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평균 수명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이제 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 선진국이죠. 몇 살일까 보면요. 미국은 78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평균 수명이 6년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 1년에 4천만 원의 지출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왜냐하면 우리 서울 지역의 부부 적정 지출 비용이 한 달에 대략 한 330만 원 정도 되니까요. 1년에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평균 수명 6년 차이가 2억 4천만 원의 그 비용 차이, 지출 비용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는 2억 4천만 원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사적 연금이나 정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는 소득은 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84세인데요. 건강 수명이라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장애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내가 그 생활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것, 그 기간을 뺀 것을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건강 수명이 73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84세이고 건강 수명이 73세이니까요. 한 11년 정도는 어느 정도 질병 속에서 이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노후 지출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서구 사회에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노후 준비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주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습니다. 두 번째,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사적 연금의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50대 더블 케어로 이제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가 또 서구 사회에 비해서 길어서 노후 지출액이 이제 더 많아지고, 특히 이제 고령 후기 10년 정도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와 서구 사회의 노후 준비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60세 이후 정년을 지나고 나서 재취업을 여전히 하게 되는 것이고, 재취업이 이제 필수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년이 60세라는 이 기준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서구 사회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여전히 정년 자체가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그냥 60세에서 64세 혹은 65세 이전에는 여전히 일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대 일자리 시장을 서구 사회하고 비교해 본다면요, 일하는 고용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나냐 하면은 서구 사회 사람들은 주된 직장에서 계속 이제 머무른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근로 조건이 훨씬 열악한 재취업 시장에서 이제 60대 일자리에 머무른다는 것, 이 차이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들 캐톨릭에 보면은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연옥에서 영혼의 정화 기간을 거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종의 서구 사회하고 달리 은퇴 연옥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된 직장을 나와서 바로 완전히 은퇴하지 못하고 재취업 시장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그런 후에 이제 완전히 은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완전 은퇴 연령은 72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와 더불어서 제일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된 직장에서의 정년은 짧고 대신 재취업 기간은 훨씬 긴 그런 이제 노동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재취업 시장에 관한 논의가 훨씬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에서 서구 사회와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꼭 서구 사회 정도의 노후 준비가 아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과연 개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결국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첫 번째,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정년 60이라는 것이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정년 60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60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은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글로벌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본은 한 70세 정도, 그리고 다른 서구 사회는 한 65세 정도를 그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이라는 숫자에 절대 얽매이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60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정해놓은 제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수명이 길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대응해서 변화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아직 제도적으로 변화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득이 이제 재취업 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취업 시장에 아직은 이제 서구 사회처럼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부득이 이 재취업 시장에 당분간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더블케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출 비용을 여러분들의 노후 지출에서 꽤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가구에 혹은 자기 가게의 어떤 지출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노후 부모님에 대한 지출 비용, 성인 자녀에 대한 지출 비용을 일단 좀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안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성인 자녀에 대한 지출 부분은 이제 좀 잘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결혼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잘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40대 중반부터 소득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보면은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40대 이제 저축률이 높아지고 저축액이 많아지는데요. 우리나라는 40대 저축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고 50대도 높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교육비라든지 이제 자녀에 대한 비용 이것들이 이제 40대, 50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요. 이때 소득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액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40대 중후반부터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들의 소득이 많아졌을 때 저축액을 일단 스텝업 한 단계 올려야 됩니다. 강제 저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축을 한 단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출을 먼저 해놓고 저축을 결정하다 보면은 저축액이 소득이 많아졌을 때 그만큼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많은 저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저축을 스텝업 시키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부분인데요.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는 것,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기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지 말고, 단기적인 관점이라면은 내가 빨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시지 말고 내가 혹시 오래 살지도 모른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수명이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적연금을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납입을 하느냐, 내가 60세 납입 기간인데 더 연장하느냐, 수령하는 연령이 63세인데 연기하느냐 등등의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꼭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2년의 수익률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의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된 직장에서 나가거나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의 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DC형에서 IRP로 옮겨가게 될 텐데요. 그때부터도 IRP로 옮겨가고 나서부터도 한 20년 정도는 여러분들 계속 자산을 운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보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심리적 회계라고 그러죠. 나의 노후 자금을 위한 퇴직연금 부분은 완전히 다른 포켓에 들어있다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도 인출을 자제하고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길어졌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꼭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실천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서구 사회 사람들의 노후 준비, 그 정도까지는 뭐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훨씬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